두 번째 주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시작할게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컨트롤들 몇 개를 더 다뤄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 했던 내용을 갖다 리뷰를 하면서 이번 학기에 배울 중요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화면에 이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컨트롤 중에서 체크박스 그리고 라디오 버튼, 누메릭 업다운, 컴보 박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도록 하겠어요. 광수생각 나오죠. 광수생각에 보면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있는데 잠깐만 이 J가 누구야 이거. 우리 팀 코드가 잠깐만요.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서 팀 코드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팀 코드가 뭐였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대학을 나오지 않고 꿈을 이룬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대학을 안 나와서 꿈을 이룬 게 아니라 대학을 가지 않았지만 자기가 꿈꾸고 있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을 했던 게 이 사람들의 성공 비결인 거죠. 여러분들 뭐 대학을 나오면 더더욱 그 꿈을 이루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꾸준히 잃지 말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자, 뭐 행복한 경영 이야기도 있는데 조금 더 불완전한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가 모두 다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 다 불완전한 그런 인생인데 이걸 완전하게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생각해 보면요. 레이블과 텍스트 박스가 있었는데 레이블과 텍스트 박스 차이는 뭐였죠? 레이블은 일반적으로 뭔가 쓰지 않는 그런 것으로 돼 있었고요. 텍스트 박스는 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돼 있었죠. 버튼은 눌렀을 때 뭔가 동작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컨트롤이었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바는 위로 아래로 또는 화면 좌우로 이렇게 화면을 이동시키는 그런 것이 이제 스크롤 바였어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그리고 누메릭 업다운 그다음에 컴보 박스 등을 할 거고요. 이거를 해서 간단하게 글꼴을 지정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과 사칙 연산기를 만들어 보겠어요. 특히 이제 이 사칙 연산기를 만들면 이 사칙 연산기를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그거를 다음 시간에 계산기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이제 가볼 그런 생각으로 있어요. 이번 시간까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갖다가 미리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올려줄 그런 예정이에요. 그리고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따로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예정인데 오늘은 아무튼 이걸 쭉 보도록 하죠. 보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 디자인 화면과 소스 코드 사이의 연결을 보면은 파셜 클래스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 화면인 designer.cs라고 하는 그 파일이 있고요. designer.cs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죠.
자, 여기에 designer.cs라는 파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form.cs가 있었는데 이 두 개의 파일이 동시에 존재하면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designer.cs라고 하는 파일에는 우리가 만든 디자인, 그러니까 뭐 그 버튼이 어떻게 있고 또는 텍스트 박스가 어떻게 있고 폼의 모양이 어떻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정했던 그런 디자인이 여기 있고, 소스 코드에는 이것이 각 그 컨트롤들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동작할 건가 하는 코드들이 존재하게 되죠. 이 디자인 화면과 소스 코드가 두 개가 같이 동시에 동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디자인 화면이 겉에 보이지만 실제로 밑에서는 소스 코드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드 비하인드라는 말을 우리가 썼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볼 때는 그 그림으로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 화면을 보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 디자인은 designer.cs라는 파일에 글자로서 우리가 저장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본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designer.cs에 들어가 있는 그 컨트롤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켰을 때 그 이벤트 핸들러들이 바로 이제 form.cs에 이벤트 핸들러들이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봤었어요.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뭔가 외부에서의 자극이 발생했을 때를 갖다 우리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벤트를 보내거나 발생시키는 것을 갖다 우리가 퍼블리셔, 게시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클래스를 갖다 구독자, subscribe라고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 이벤트는 일반적으로 리턴 값이 없는 그런 void형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어요. 자, 이벤트 핸들러는 이벤트를 받아서 이렇게 받는 거죠. 이렇게 이벤트를 받아서 실행을 해주는 그런 메서드를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 화면과 소스 코드와 연결을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잠깐 봤는데, 그거를 잠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제 만들어 보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헬로 링크 해가지고서 누가 이게 만들었는데요. 만들어서 요거 이제 클릭을 누르면, 요 클릭 그 버튼을 누르면 안녕하세요 C#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글자 문자열이 뜨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거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그 버튼을 갖다 놓고 레이블을 갖다 놓고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려고 디자인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 클릭이라고 하는 버튼, 요거를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했는데, 버튼 OK를 클릭했을 때, 의 이벤트 핸들러를 우리가 지정을 하는 거죠. 이걸 지정하는 방법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 앞에서 버튼을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가거나, 또는 이 버튼이 선택되었을 때 이벤트, 속성창에 있는 이벤트 중에서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눌러서 그 이벤트 핸들러를 갖다 지정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걸 눌렀을 때 뭘 할 거냐? 그 밑에 있는 레이블의 텍스트 값을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잖아요.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이걸 이제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우리 소스 코드 들어있는 거죠. 소스 코드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public partial class hello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hello라고 하는 클래스 속에 hello라는 클래스인데 partial 클래스예요. partial. 그러니까 partial이면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한 조각이 더 있다는 얘기죠. 다른데 한 조각 또는 뭐 여러 조각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우리가 여기에 designer.cs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hello.cs라고 하는 두 개의 파일이 우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designer.cs 쪽에서는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버튼이 어느 위치에 어떤 색깔로 무슨 글자가 쓰여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hello.cs가 보면은 여기에 이제 소스 코드가 들어있는 두 가지가 합해져서 여기 파샬 돼 있는
여기 두 개가 합해져서 헬로라는 클래스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요놈 디자인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뒤에서 움직이는 거는 hello.cs에 있는 코드에 의해서 동작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가 코드 비하인드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파셜 클래스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디자인 화면과 소스 코드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모습이 우리가 단넷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이 디자인 화면과 코드를 갖다가 분리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좀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디자인이 있고요. 여기 코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클릭을 딱 눌렀을 때 어디로 가냐면 바로 요 버튼 OK라고 하는 버튼을 누른 거죠. 누르면은 여기 이제 제일 밑에 보면은 버튼 OK에 대해서 위치가 어디고 이름이 뭐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속성들이 막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이게 버튼 OK 클릭을 하는 이벤트는 이벤트 핸들러의 버튼 OK 클릭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델리게이트를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요 버튼 OK라는 버튼 OK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동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요 클릭 이벤트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 놈이 바로 이제 지정이 돼 있고 우리가 hello.cs 파일에 있는 버튼 OK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를 찾아서 이 메소드가 실행이 됨으로써 동작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파일, 그러니까 디자인 화면과 그다음에 이 코드 파일 두 개가 같이 동작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움직인다는 거죠. 이벤트 핸들러를 정의하고 선택하는 것은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더블 클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속성창에 보면 요 메서드죠. 메서드를 보면은 이 버튼에 대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벤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클릭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써주거나 아니면은 단순히 뭐뭐 클릭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거 더블 클릭을 하면 요 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게 이제 여기에 이벤트가 있으면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서 바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더 권해지는 것은 이렇게 속성창에 와서 이벤트 버튼을 지정을 해가지고 찾아가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뭐 일반적으로 버튼이니까 버튼 같은 경우에 클릭이 가장 대표적인 거지만 다른 컨트롤 같은 경우는 어느 게 대표적인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반드시 찾아와서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을 할 것인가를 여기서 정의를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면서 나타나는 실수들이 있어요. 뭔가를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래서 막 지우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럴 때 가끔 에러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 에러가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하나 좀 보여주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만들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서 요 출력이 나타나는 곳이라고 되어 있는 요 레이블이죠. 레이블을 더블 클릭을 해봤어요. 더블 클릭을 했더니 바로 여기에 코드 쪽에 레이블 리절트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딱 생성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됐는데 이 레이블 누르는 거는 내가 의도했던 바가 아닌 거예요. 실수로 눌러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수를 눌렀구나 해서 만약에 이놈을 지운다면
이놈을 지운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죠. 이놈을 이거 필요 없는 이벤트 핸들러네? 이렇게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리면은 그 다음에 바로 에러가 뜨게 되는데 무슨 에러가 뜨냐? 왜 에러가 뜨냐면 자, 레이블 리절트 클릭을 지웠어요. 지우면은 디자이너 화면하고 같이 움직인다 그랬죠. 근데 디자이너.cs에 들어가 보면은 아까 여기에 보면은 요 밑에 보면은 레이블 리절트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는 요 레이블 리절트 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로 가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델리기 선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놈이 남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에 레이블을 눌렀을 때는 요 놈을 콜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이 부분을 지워버렸잖아요. 지워버리니까 이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이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러라는 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고 지우고 할 때는 두 개가 이 디자인과 코드가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서 해야만 에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바예요. 자, 요 지금 말로만 이렇게 쭉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한번 띄우고서요. 지금 했던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에 새 프로젝트 만들기를 하고요. 윈도우즈 폼으로 해서 지금 집어넣을 곳을 하나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정해보죠. 프로젝트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보죠. 자, 만들기 했어요. 자, 지금 만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조금 아까 만들었던 그 버튼 하나 하고 있는 그걸 지금 만들려고 그러죠. 같이 보기 위해서 조금 줄여 놓겠어요. 자, 뭐 버튼 하나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상하네. 그다음에 레이블 갖다 놓고요. 자, 버튼은 이름을 아까 한 것처럼 버튼 OK로 하기로 했고, 그죠? 버튼 OK 갖고, 그 다음에 이거는 레이블은 그 버튼의 텍스트는 클릭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놈은 리절트 이렇게 했죠. 자, 뭐 이렇게 그냥 했어요. 자, 그리고서는 요 클릭을 눌렀을 때, 여기 이제 뭐 폼의 이름을
설정할까요? 그리고 이 폼에 텍스트를 디자인 화면과 소스 코드 이렇게 설정하기로 했죠. 자, 이렇게 좀 뭐 그냥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리고서는 이 클릭이라는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릭 이벤트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려고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걸 더블 클릭하거나 여기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이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이벤트 속성의 이벤트 쪽에 와가지고 이 클릭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줌으로써 여기를 만들어준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lbl result 텍스트를 이렇게 써주기로 한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얘기가 계속됐던 게 지금 이게 지금 나와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소스인 거죠. 자, 요거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요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것이 요 디자이너.cs라는 파일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디자이너.cs를 들여다보면 요 부분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내가 이제 여기서 지금 생성한 코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코드가 들어있는데 코드 들어간 우리가 버튼하고 레이블을 넣었죠. 그래서 버튼이 만들어져서 버튼 OK라는 버튼이 만들어지고 레이블 리절트라고 하는 레이블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그 버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레이블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버튼의 위치, 로케이션, 네임, 그 다음에 크기 등등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나타내는 이벤트 핸들러는 버튼 OK 클릭이다 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이블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을 해보면 클릭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C# 프로그래밍 이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요 디자인에서 요 놈을 더블 클릭했을 때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버튼 OK 클릭이라는 이벤트로 등록이 되어 있었고요. 디자이너.cs에 가보면은 그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여기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hello.cs 파일에서 여기 버튼 OK 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구동을 시켜서 돌아가게 된다. 지금 그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실수를 한 예를 갖다 하나 잠깐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자, 여기에서 이놈을 이렇게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이블 리절트 클릭이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건 필요가 없잖아요. 레이블을 눌렀다고 해서 뭐 동작되는 게 필요가 없어서 이거 필요 없네. 그리고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웠단 말이죠.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리고서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난다는 얘기죠. 왜 에러가 나냐면 바로 여기 에러가 나온 에러 메시지를 보죠. 에러 메시지를 보면 여기에 레이블 리절트 클릭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 디자이너.cs에 가서 보면 여전히 아까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죠. 여기 보면은 레이블 리절트에다가 클릭을 했을 때 그럴 때는 레이블 리절트 클릭이라는 이벤트 핸들러를 우리가 부른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코드 창에 가서 보니까 그놈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에서 보면은 이
레이블 리절트 클릭이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어야 되는데,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놈이 없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라고 에러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뭔가를 넣고 빼고 했을 때는 항상 이게 한 파일, 그러니까 코드 파일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디자이너 파일하고 코드 파일이 같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수정을 해야 될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한 거죠.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첫 번째 했던 거, 이게 지난주에 뭐 다시 했던 거 리뷰인데 그거를 다시 한번 봤고요. 자, 두 번째 소개할 프로그램은 글꼴 효과를 지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글꼴 효과에 뭐 진하게 할 건지, 그 밑줄을 그을 건지, 그리고 이탈릭체로 할 것인지, 가운데 취소 그 효과를 갖다 줄 건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체크박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선택할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크기라고 해가지고서 여기 요 밑에 있는 요 레이블에 나타날 글꼴의 크기를 갖다 여기다, 레이블이 아니라 이 텍스트 박스죠. 텍스트 박스에 나타날 크기를 지정하는 그런 그 컴보 박스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보 박스가 아니라 누메리컬 업다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게 아닌데, 잠시만, 이게 누메릭 업다운이 아니라 누메릭 업다운. 그 다음에 요 글꼴 색깔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나타나는 글꼴의 색깔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는 라디오 버튼을 이렇게 집어넣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된 거에 따라 가지고 여기 있는 글꼴들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체크박스는 뭐 알다시피 선택하면은 어떤 효과가 나타나거나 선택되거나 선택되지 않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체크와 그 체크의 true냐 아니냐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주요한 그 이벤트로 보면 체크드 체인지드, 그러니까 체크 상태에서 언체크 상태로 바뀌거나 또는 클릭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이벤트가 이제 여기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라디오 버튼이 있는데 라디오 버튼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라디오 버튼하고 체크박스하고 차이는 뭐냐면, 체크박스는 그룹 내에서 2개 이상이 여기 있는 것처럼 2개 이상이 선택이 가능하지만 라디오 버튼은 하나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라디오 버튼이라고 했죠? 우리 여러분들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옛날 그 자동차에 보면 버튼을 눌러서 채널을 선택하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나를 누르면 다른 건 다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라디오 버튼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긴 거죠. 자, 라디오 버튼은 여러 개의 그룹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라디오 버튼 중에 하나만 선택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누메릭 업다운이죠. 누메릭 업다운은 여기에다가 숫자를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요 업, 다운 버튼을 통해 가지고서 숫자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속성들은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겠죠. 이제 첫 번째 나오는 데시멀 플레이시스는 소수점 자릿수, 그리고 인크리먼트는 얼마만큼 증감을 할 건가, 그 양, 요 업다운 버튼을 눌렀을 때, 그다음에 최대 얼만큼, 최소 얼만큼 등등등 이렇게 이제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룹박스 컨트롤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라디오 버튼이나 체크박스 같은 게 그 하나의 폼 속에 여러 개가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그룹핑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박스를 주어서 이 속에 라디오 버튼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 라디오 버튼들은 요 그룹박스에 있는 것 하나가 따로따로 동작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그룹박스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꼴 지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만들어서 폰트 폼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고요. 그리고서는 우리가 할 거는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 각각 이렇게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 그리고 이제 누메리컬 업다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겠어요. 디자인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주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할 것이 뭐냐면 각각의 체크박스나 또는 라디오 버튼이 뭔가 정해졌을 때, 그 정해졌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문제인 거죠. 지금 체크박스 관련해서 보면은 체크 볼드에 체크가 체인지 되어 있을 때, 즉, 이 볼드에 나와 있는 요놈이 체크에서 없는 것에서 체크가 되거나 또는 체크에서 체크를 풀거나 했을 때 이제 효과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글자를 써놨어요. 요 밑에 있는 체크박스에, 텍스트 박스에. 그랬을 때 이 텍스트 박스에 있는 것이 요거 볼드를 누르게 되면, 볼드를 체크를 하게 되면 진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또 요 볼드를 풀게 되면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이벤트 핸들러에 의해서 요 놈이 볼드가, 그러니까 이 진하게 된 것이 풀리는 그런 효과를 주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언더라인도 마찬가지죠. 언더라인에 체크를 하게 되면 여기 텍스트 박스에 있는 글자에 언더라인이 쭉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체크되어 있는 것을 풀면은 언더라인이 빠지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여기에 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여기 있는 거죠. 텍스트 박스 인풋, 밑에 있는 tekst 박스 인풋의 폰트를 이런 식으로 지금 바꾼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폰트라고 하는 이 생성자, 이게 그 폰트에 대한 폰트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폰트를 가지고 이런 스타일에 폰트 스타일 볼드, 그러니까 지금 현재 폰트 스타일 그 볼드를 그 이게 이제 익스클루시브화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스타일 중에 이게 볼드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반전을 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숫자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이진수 형태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가 스타일이 1, 0, 1, 1 뭐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근데 이 볼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요놈이 돼 있어서 0, 0, 1, 0으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을 요놈하고 요놈을 갖다가 익스클루시브화를 하면은 요 두 번째 비트 요거를 갖다가 반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 0, 0, 1로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놈이 0이었을 때는 또 익스클루시브화를 하면 이놈이 1로 바뀌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볼드라고 하는 거니까 진하게 한다라고 하는 걸 갖다 반전시키는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수 속에는 각 비트마다 그런 의미를 가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볼드고 뭐 여기 지금 보면은 언더라인도 있고요. 또 이탈릭도 있고요. 스트라이크 아웃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각 비트마다 성질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는 지금 코드를 다 넣어놓지는 않았지만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언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new 폰트 해가지고 폰트를 생성하는데 현재의 폰트에다가 어떻게 해요? 텍스트 인풋 점 폰트 점 스타일에다가 뭐를 익스클루시브 하면 돼요? 폰트 언더라인, 폰트 스타일 점 언더라인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볼드라고 하는 값만 언더라인 또는 이탈릭,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바뀌면 이게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각각 볼드가 바뀌거나 언더라인이 바뀌거나 이탈릭이 바뀌거나 또는 스트라이크 아웃이 바뀌었을 때 그것이 텍스트 박스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보면 되겠어요. 자, 라디오 버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라디오 버튼은 색깔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드 버튼, 라디오 버튼이 눌렸을 때는, 변화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체크드 됐다면은 이거 바꿔라는 얘기죠. for color라고 하는 것은 폰트의 색깔이에요. 폰트의 색깔을 갖다 컬러를 레드로 바꾼다. 근데 이게 어차피 텍스트 인풋에 있는 그 폰트, for 폰트는 그 하나니까 다른 색깔로 있었을 때라도 이걸 그냥 레드로 바꿔버리니까 그냥 싹 다 바뀌겠죠. 다른 거에는 손을 댈 필요가 없겠어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옐로우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옐로우 라디오 버튼을 딱 눌렀을 때는 if radio yellow checked가 체크돼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컬러 yellow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누메리컬 업다운인데요. 누메리컬 업다운을 통해 가지고서 그 밸류가 바뀌었을 때는 지금 폰트에 생성자를 쓰는데 이게 이제 세 개의 아규먼트가 들어가는 놈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폰트 패밀리 앞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숫자 크기를 통해 가지고서 폰트의 크기를 갖다가 여기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누메리컬 업다운 폰트 사이즈에 있는 그 숫자, 그것의 값, 그죠? 그 누메리컬 업다운의 값에다가 to 스트링에서 그거를 파싱을 해가지고서 그 플로팅 수로 이제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 적용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세 개의 것을 이렇게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 폰트라고 하는 생성자를 통해 가지고서 지금 다 계속 바꿔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20이 이렇게 바꿔주면 이 폰트의 크기가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볼드, 이탈릭이 되어 있고 레드고 22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은 글자 크기는 22인데 찐탱이로 하고 그리고 기울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레드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해보도록 하세요. 반드시. 그래서 뭐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로 내겠죠. 자,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하고 나는 이제 일단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들어서 과제로 제출을 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글꼴 지정이 진행된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사칙연산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사칙연산기 프로그램은 지금 모양이 보이는 것처럼 간단해요. 그래서 여기에 숫자 하나, 수 하나, 다음에 수 둘, 이렇게 두 개의 수를 집어넣고 여기에 사칙연산을 컴보박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는을 누르면 이 앞에 수, 그 다음에 어떤 연산을 두 번째 수를 해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게 우리 이제 얘기 다예요. 그리고 이제 취소 버튼이 있는데 취소 버튼을 누르면 이런 거 지금 여기 각 그 텍스트 박스에 있는 것들 레이블에 있는 걸 다 싹 지워서 초기화시켜 버리는 버튼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종료 그러면 이제 끝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려 그래요. 간단한 계산기죠. 자, 뭐 요런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게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컴보 박스가 있으니까 컴보 박스 교수님 마이크가 안 들려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지금 마이크가 안 들리고 있었던 거야? 아니요. 아니요. 방금. 10초 정도 전에. 10초 정도 안 들렸어? 네네. 그럼 여태까지 계속 들렸던 거야? 네네, 들렸어요. 왜 갑자기 꺼졌지? 난 진짜 처음부터 안 들리는 줄 깜짝 놀랐네. 자, 그럼 이제 여기 다시 보면은 우리가 사칙연산기를 지금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요 텍스트 박스에 있는 놈과 두 번째 텍스트 박스에 있는 값을 갖다가 이렇게 연산을 해가지고서 요 는을 누르면은 값이 튀어나오도록 지금 하려고 하죠. 자, 그런 걸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컴보 박스가 있는데 컴보 박스는 리스트를 주어놓고 그 리스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직접 여기에 텍스트 박스처럼 써놓거나 그런 것이 가능하죠. 스타일은 그냥 심플 형태도 있고 드롭다운 형태도 있고 드롭다운 리스트 형태도 있는데 우리는 직접 여기 써놓는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드롭다운 리스트 형태로 지금 여기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리 주어져 있는 것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하죠. 자, 뭐 그런 상태로 있고요. 여기 뭐 선택된 항목에 대한 인덱스나 아이템이나 텍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된 그 항목이라고 하는 아이템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선택된 인덱스가 변화했을 때,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가 Selected Index Changed라고 하는 이벤트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직접 코딩을 만드는데 텍스트 박스 하나, 둘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뭐 다 그대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 박스 2개, 컴보 박스, 버튼 3개, 레이블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면 되겠어요. 뭐 디자인은 아주 간단하니까 만들어 보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지정을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처음에 폼을 로드했을 때는 요 컴보 박스 OP가 지금 뭔가 선택이 돼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는 요 컴보 박스에 선택된 그 연산의 그 인덱스를 제로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일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돼 있을 때 플러스를 갖다가 제일 먼저 올려놓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행이 됐을 때 여기에 플러스가 딱 뜨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요게 캘크 폼을 로드했을 때 지금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캔슬을 하면은 모든 텍스트 박스 레이블 등을 갖다가 이렇게 비워야 되겠죠. 그게 이제 캔슬이고요. 그 다음에 엑시트를 하게 되면 닫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코딩을 해야 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기엔 숫자를 써놔야 될 거고요. 여기도 숫자를 써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놈은 뭔가 연산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했고 종료도 만들었어요. 레이블에 대해서는 할 게 없죠. 뭐 그러면 우리가 만들 건 뭔가요? 오로지 버튼 캘크라고 하는 걸 눌렀을 때 어떤 그 이벤트 핸들러가 만들어져야 될지를 갖다 우리가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요 레이블 리절트에 요거 더하기 요것이 어떤 값이다라는 거 여기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튼 캘크에 대한 클릭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우리가 뭐 더하기 뭐는 뭐다라고 될 거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더블을 가질 3개의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는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를 갖다가 어떻게 얻냐면 더블점 파스를 해가지고서 텍스트 박스에 있는 걸 갖다가 파싱을 해주면 되죠. 또는 뭐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더블점 파스를 하지 않고 컨버트를 통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컨버트.점 to 더블 해가지고 쓸 수도 있다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걸 해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가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컴보 박스에 선택된 아이템을 그 스트링으로 바꿔가지고 거기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져 있는 것을 그 스트링으로 바꿨을 때 플러스이면 뭘 하고, 그렇죠? 마이너스이면 뭐 하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저장을 만들면 되는 거죠. 플러스일 경우는 리절트 값에다가 2개의 숫자를 더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는 케이스에는 항상 모양이 우리가 끝에 케이스마다 브레이크가 붙어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브레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일 경우는
숫자를 마이너스 하면 되고요. 곱하기일 경우에는 곱하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일 경우에는 나누기를 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온 리절트 값을 toString 해가지고서 레이블에다가 써주면 되겠다. 그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가만히 보니까 try를 통해 가지고 이 모든 걸 갖다가 감싸놨네요. 그죠? try를 통해서 다 감싸놨어요. 그리고 catch 해가지고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뭔가요? 만약에 이렇게 덧셈을 하거나 뭐 이런 가감성제를 하는데 에러가 생기면 캐치문으로 가고 try 그 에러가 생기지 않았을 경우에 try문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해놨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하는데 여기에 5 나누기 0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는 하면 어떻게 되죠? 5 나누기 0이라는 것은 값이 정의가 되어 있질 않죠? 0으로 나눌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에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산기가 딱 멈춰버리죠. 그 멈추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야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만 던져놓고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었죠. 트라이 캐치 여러분들 기억하죠? 캐치문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처리를 한 거예요. 예외 처리를. 사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게 이제 우리 일반 계산기를 하게 될 건데요. 일반 계산기에는 그렇게 뭔가 잘못된 그런 것이 들어갔을 때는 그걸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코드로 만들어 놓을 건데 지금 여기 주어진 이 사칙 연산기는 아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에러는 전부 다 에러 메시지만 내고서 그냥 끝내는 걸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텍스트 박스 그 첫 번째 텍스트 박스에 있는 것에 그 내용을 갖다 싹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죠? 선택을 해가지고서 포커스를 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 눈을 누르면은 결과가 나오고 그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갖다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12 더하기 선택했고 12 선택했고 더하기 선택했고 12 선택을 해가지고 는을 누르면 2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텍스트 박스에 이렇게 전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거죠.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거는 바로 키보드를 누르면 여기에 입력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뭐 3, 4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지워지고 그 위에 이제 3, 4가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기 위해서 요 앞에 요 모습을 이제 넣어준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코딩이 이제 완성이 되죠. 자, 그렇게 된 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실행 예를 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12, 뭐 3, 4 해가지고서 곱하기 하면은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서 여기가 선택이 돼 있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0 나누기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뭔가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그래도 동작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어요. 계산기 아주 간단하죠. 자, 이런 간단한 계산기를 우리가 실제로 탁상용 계산기로 이제 만들어 보는 게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하게 될 내용인데, 그건 이제 조금 이따 보고요. 자, 그리고 사칙연산기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사실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가면서 만들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결과는 물론 이제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아까 했던 글꼴 지정 예제에다가 여기 예제에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꼴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려고 해요. 글꼴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글꼴을 추가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해보죠.
자, 글꼴을 추가하는 걸, 요거 컴보 박스가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컴보 박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이 컴보 박스에 글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요 system.drawing.text라고 하는 요 네임스페이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첨가를 했고요. 그걸 첨가를 해가지고서 우리가 폰트를 로드할 때, 지금 이제 폼을 로드할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내 컴퓨터에서 가지고 있는 폰트들을 다 불러오는 거예요. 그걸 불러오기 위해서 installed font collection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요. 그 IFC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전체 폰트가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랭스만큼 쭉 증가를 하면서 이 컴보 박스의 아이템에다가 이 이름을 추가를 쭉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폰트의 이름들이 이 컴보 박스에 전부 다 아이템이 하나씩 더 추가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서 그렇게 추가가 된 것 중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폰트의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A, B, C, D 이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A로 시작하는 뭔가가 있겠죠. 그놈이 제일 앞에 기본 폰트로 설정이 되도록, 만약에 기본 폰트 값을 갖다가 우리가 특정하게 뭔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 0값이 아니라 다른 걸로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설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서는 여기 있는 컴보 박스에 있는 폰트를 갖다 다른 것으로 바꿨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자, 폰트를 놓고요. 아까 이 폰트 생성자에 3개의 아규먼트가 들어있는 걸 갖다 우리가 봤었는데, 첫 번째 어떤 폰트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떤 크기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스타일이 뭐냐 이렇게 있었는데, 그 3개의 값을 갖다 넣어준 거죠. 그래서 지금 선택된 그 폰트 컴보 박스에 있는 선택된 폰트로 해서 폰트 사이즈 넣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폰트 스타일 해가지고서 폰트를 싹 바꿔주는 그런 형태로 하면은 이런 모양이 이제 나오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맑은 고딕 또는 뭘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건데, 그거를 또 실행하는 예를 이렇게 보면요. 아까 이제 처음에 있던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크기를 바꾸면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볼드로 하거나 이탈릭으로 하거나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했었고요.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여기 글꼴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글꼴을 집어넣으면은 책에 있는 것 그대로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크기를 하고 여기에는 글꼴을 다른 걸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내 컴퓨터에 들어있는 모든 글꼴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글꼴 지정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쭉 다 해보길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전 과제가 나가게 되는데, 도전 과제가 나오는데 조금 아까 우리 심플 캘큘레이터를 봤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간단한 계산기가 있어가지고 아까 그 숫자 넣어서 이제 하는 그런 거 봤었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이런 식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숫자를 우리가 키보드를 통해서 써놨는데 그거를 이렇게 버튼을 통해 가지고서 입력을 하려고 하죠. 근데 A 더하기 B를 하면은 숫자가 2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쪽에 두 개의 텍스트 박스를 주어서 텍스트 박스에 여기 버튼 누른 것이 들어가도록 지금 하려고 해요. 그런데 텍스트 박스가 두 개니까 어느 텍스트 박스로 들어가야 될지 몰라서 여기 라디오 버튼을 통해 가지고서 어느 텍스트 박스로 들어갈 건지 선택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보면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여기에 적용할 연산을 여기다가 5개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레이블에 플러스가 쓰이고 퍼센트를 누르면 여기 퍼센트가 쓰이는. 그래서 수의 입력은 이 두 개의 텍스트 박스로 이 버튼들을 통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연산은 이 5개의 버튼을 눌러서 이 레이블로 입력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EQR을 누르면 그 연산 값이 이 레이블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클리어 누르면 전부 다 싹 다 지워지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개가 더 붙었는데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텍스트 박스에 들어가 있는 수가 음수냐 양수냐를 갖다가 계속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소수점을 위해서 점이 포인트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그 라디오 버튼에 의해서 선택되어 있는 텍스트 박스에 있는 수를 스퀘어 루트, 그러니까 루트 값을 씌운 거죠. 제곱근을 갖다 구할 때 이걸 누르면 바로 제곱근으로 바뀌도록 할 거고요. x분의 1 하는 거는 이걸 누르면은 역수가 나오는 거죠. 즉 1235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딱 누르면 123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런 값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여기 그 텍스트 박스에 적혀 있는 숫자에서 제일 마지막 숫자를 지우려고 하는 그런 거죠. 하나씩 하나 지우는 그런 형태가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계산기를 이런 형태로 좀 우리 아까 봤던 그런 계산기를 이런 형태로 바꾸어 보도록 하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이 주어져 있는 이 계산기를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계산기하고 모양이 안 맞죠, 이게. 예를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계산기는 뭐 윈도우즈에도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숫자판하고 눌러서 나오는데 여기 저 텍스트 박스처럼 이 글자판이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이런 여기 중간에 있는 이렇게 레이블 같은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도전 과제는 해보도록 하세요. 필수에 가까워요. 이런 그 계산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구현해 보면 다음 시간에 할 이 계산기를 구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꼭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도전 과제 여기까지 됐고요. 오늘 얘기는 요거까지예요. 그래서 실습 과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칙 연산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폰트 지정까지 포함된 글꼴 지정 2가지가 있었어요. 그 실습 과제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올리는 것, 그리고 도전 과제 심플 캘큘레이터를 만들어서 키스에 업로드하는 2가지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주어져 있어요. 자, 오늘 학습은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뭐 질문할 사항 있나요? 질문할 사항이 있냐고 물으면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 한 건지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진행될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도전 과제로 제시를 했던 것이 있었어요. 도전 과제로 제시를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죠. 디지털 시계를 구현을 했었는데 그거를 변형을 해가지고서 스톱워치로 만들어봐라 라고 했어요. 자, 스톱워치로 만들어봐라 라고 했는데 스톱워치로 만들어보죠.
이게 아니고. 자, 스톱워치를 만들어 봐라 그랬어요. 자, 스톱워치 만들어 보죠. 자, 어떻게 만들면 되나요? 자, 이제 그리고 참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내가 출석을 안 부르고 있죠. 그런데 팀즈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갖다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언제 들어왔고 언제 또 나갔다가 들어왔는지 이런 게 여기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지금 여기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출석 체크를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참석을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하더라도 뒤에 그 실습 과제나 도전 과제를 해서 내면 그것도 역시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예, 활용하도록 하세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지금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 파일은 녹화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키스에다가 그 링크를 올려놓은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늦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한번 들어보고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걸 아는 상태에서 실습 과제와 도전 과제를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바래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의 그 도전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추가해서 새 프로젝트를 하나 넣어보죠. 새 프로젝트를 넣는데 이게 이제 스톱워치 1을 넣어보죠. 그러면 보면 이 폼의 이름을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을 원으로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게 레이블이 하나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레이블을 하나 갖다 놓고요. 요거는 이걸 리절트라고 하고 그다음에 오토 사이즈를 false로 해서 오토 사이즈를 false로 해야 이게 이 들어가 있는 텍스트에 의해서 변함이 없죠. 그리고 뭐 백 컬러를 다른 걸로 하겠어요. 그래야 각 두드려져 보일 테니까 뭐 이렇게 해놓죠. 이게 왜 따로 나오지? 그리고 텍스트 값은 텍스트 값은 없고요. 텍스트 얼라인은 중간에 나오는 걸로 하죠. 그리고 글자 크기도 폰트 사이즈를 좀 크게 해서 자 그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튼이 필요하네요. 버튼을 하나 두 개 갖다 놨어요. 자 이렇게 하고 폼도 이제 크기를 이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버튼은 이름을 쳐죠. btn 토글 할까요? 하고 텍스트를 처음에는 스타트로 되는 그리고 밑에 있는 버튼은 종료. 자, 그러면 버튼 종료에 클릭을 했을 때는 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창을 갖다가 닫으면 되는 거죠. 클로즈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디자인에 이게 시계가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에 가져와야 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죠. 이게 바로 타이머가 있어야 돼요. 타이머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죠. 타이머를 갖다 놓으면 아이고 이상하네. 이게 뭔가 약간 에러가 있네요. 아무튼 뭐 그래서 그냥 돌아가니까 일단 하고요. 자, 여기 타이머가 있는데 타이머의 이름을 마이 타이머라고 하겠어요. 마이 타이머 하고 인터벌이 있는데 인터벌을 그냥 놔뒀어요. 인터벌 1로 해놓고요,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종료는 했는데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뭘 할 거냐인 거잖아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할 거냐가 되는데 이 놈을 눌렀을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벤트 핸들러를 만드는데 이제 처음에 여기에 스타트로 되어 있을 때, 그죠? 스타트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탑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스탑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 이렇게 해줌으로써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스타트로 되어 있을 때는 스탑으로 바꾸면서 동작을 하려고 하고요. 아까 이게 있었죠. 이거 아까 하던 거에다가 하다 보니까 에러가 있는 것처럼 막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요거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잠깐만 전화 여보세요? 아니요, 아직 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지금 바꿀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면은 스타트가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지금 몇 시인가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기 위한
시간이 우리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DT 스타트라고 하는 데이타임 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스탑으로 바꾸면서 동시에 이때 스타트 타임을 여기다가 DT 스타트는 time now 해가지고서 이걸 그냥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딱 찍혀 있고 여기에 찍혀 있고 시간은 계속 가도록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스타트에서 딱 누르게 되면 이제 그 my timer 지금 현재 있는 타이머의 enabled 속성을 반전을 시키는 거죠. 요거를 반전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enable 되어 있을 때는 disable 시키고 그래서 그 이벤트를 갖다가 반전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그거 다 끝인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요. 시작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우리 지금 한 거는 요거 지금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죠. 이거 스타트 스톱만 나오는 거죠. 뭔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요거를 스타트면 스탑으로 바꾸고 이거밖에 안 해놨잖아요, 지금. 그죠? 자, 실제로 우리가 할 거는 레이블에 글자가 지금 현재 그 진행된 시간이 계속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요 마이 타이머에 대한 이벤트를 써야 되는 거예요. 마이 타이머의 틱이라는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는데 그 스타트를 눌렀을 때부터 스탑을 누를 때까지의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스타트를 눌렀을 때의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DT 스타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 하고 지금 스탑을 딱 눌렀을 때의 그 시간의 간격이 되는 거죠. 시간 간격을 얻기 위해서는 데이타임 타입이 아니라 타임 스팬이라는 타입이 필요한데요. 스팬이라는 타입이 필요해서 여기에 elapsed time이라고 하는 그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리고선 틱이라는 이벤트에 가가지고서는 이벤트 핸들러 가지고 뭘 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지난 그 elapsed time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의 시간 그러니까 스타트를 누른 다음에 쭉 가서 어느 시점에 있는 시간이 되겠죠. 그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데이타임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뭐를 빼야 돼요? 아까 처음에 스타트할 때 눌렀던 그 시간이 있었죠. 그거 어디에다가 저장해놨어요? DT 스타트에다가 저장해놨잖아요. 그 차이를 가지고 그거를 레이블에다가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elapsed time을 스트링으로 바꿔서 써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시작하면 여기 나오고요. 스타트 하면은 시간이 계속 돌아가서 지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이벤트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이 타이머에 의해서 1000분의 1초, 그죠? 아까 인터벌을 갖다가 1로 해놨기 때문에 100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너무 빠르네요, 그죠? 이렇게 소수점이야 뭐 수천짜리까지 가는 게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스톱워치는 야, 이 소수점 이하 요거 둘째 자리까지만 해봐 그거였잖아요. 이게 됐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스톱워치 2를 이제 만들어 보죠. 그래서 이번엔 또 여기다 해볼까요? 스탑 2 해가지고 프로젝트 하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새 솔루션이 아니라 솔루션에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톱워치 2로 만들어 보자. 자, 만들기. 그래서 만들었어요. 아까 디자인하는 거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 폼을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아까 스톱워치 1에 있던 디자인이 있었는데, 이 디자인 그대로 따와서 붙여보죠. 그리고 뭐 적당한 곳에 옮겨놓고 폼도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게 이제 폼의 텍스트를 그러면 아까 디자인은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대한 코드들도 아까 거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거의 같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코드를 띄워서 아까 코드로 그냥 카피를 하도록 하죠. 그 카피를 할 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하고 또 요거하고를 만들어야 되죠. 요거는 이제 요 앞에 이제 토글이 필요하죠. 그걸 그대로 카피를 하겠어요. 일단 요 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코드가 자, 카피를 하죠. 마이 타이머가 없어졌네. 자, 타이머. 자, 마이 타이머에 마이 타이머 팁 바꾸자. 자, 그럼 뭐 아무튼 이걸로 이제 바꿨어요 지금. 이거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뭐 실행을 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이 나와요. 자, 똑같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코드를 좀 바꿔보려는 거죠. 소수 이하 두 자리만
보이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 이하 두 자리만 보이도록 하려니까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줄 건데요. 수정을 해줄 건데 포맷만 사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포맷만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줄 레이블 리절트에 보여질 것을 이제 바꿔주면 되는데, 자, 바꿔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저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이렇게 바꿔주겠다. 이게 그 일랩스 타임이 며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며칠이 나오는 걸 갖다 없애기 위해서 그 진행된 시간이 하루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며칠이라고 하는 걸 앞에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니고요. 자, 이거 요 지금 뭐가 왜 이러지? 아이씨, 잘못했네. 뭐 잘못했나 그랬더니 이거네요. 여기 투 스트링 해놓고서 0과 비교하면 안 되죠. 자, 요거는 뭐냐면 하루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2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비워두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이내라면 이게 비워두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레이블 리절트에다가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플러스는 해가지고서 여기에다가 더 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며칠, 몇 시간, 몇 분, 몇 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lapsed time 이제 이거는 days가 아니라 hours가 되고요. hours를 to string 하는데 이거를 포맷을 줄 수가 있는데요. D2 하게 되면 이 포맷이 두 글자로 지금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해서 여기에 세미콜론을 그 콜론을 지금 넣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붙여서 이번에는 타임의 미니츠죠. 미니츠에다가 이걸 투 스트링으로 하는데 역시 D2로 해서 두 자리로 해서 넣을 거고요. 이렇게 지금 넣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elapsed time 그 다음에 seconds를 to string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D2로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 마지막에 소수점 이하잖아요. 소수점 이하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플러스하고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면 이제 점이죠. 점 소수점 이하니까 거기다가 더하기 점 밀리세컨드예요. 밀리세컨드를 to string
해서 나타나면 되는데 이 투스트링 한 걸 갖다가 두 글자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100분의 1초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에다가 이거를 int.parse를 하죠. int.parse를 해서 밀리세컨드 부분을 갖다가 int.parse를 하면은 1000까지 0에서부터 1000까지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온 거를 갖다가 인티저로 만들고 그것을 10으로 나누면 100분의 1초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 100분의 1초까지 나온 것을 toString 해서 보여주면 되겠다. toString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D2로 해서 보여주면 좁네. 자, D2에서 보여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다 감싸야 toString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보면 그 24시간이 지날 경우는 며칠 뭐 있고요. 그 다음에 시, 분, 초, 100분의 1초 해가지고 나타내주는 걸로 지금 했어요. 시작을 해보면 이게 아닌가요? 잠깐만. 스톱워치 투 맞지? 스타트 해보면 자, 이렇게 해서 100분의 1초까지 나타나는 스톱워치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얘기는 이제 하나 더 넣어보자는 거잖아요. 스톱워치 3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다음 솔루션에 추가인데 되죠? 만들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을 가져가는데 이번엔 디자인을 여기 있는 걸 카피를 해보죠. 여기 폼 이름부터 먼저 바꿔놓을까요? 폼. 자, 여기 스톱워치 3로 만들었고요. 그거에 조금 더 크게 만들까요? 디자이너.cs가 있는데요. 여기 생성 코드에다가 요 디자이너 2에 있던 거를 갖다 카피를 해보죠. 2에 있던 여기 윈도우즈 폼에 디자이너에서 생성한 코드가 있는데 이거를 카피를 해서요. 요만큼을 카피를 해가지고 요만큼을 컨트롤 C 해가지고서 우리 스탑워치 3에다가 요 부분을 요걸로 대체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그리고서 보려고 하면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냐면 이런 지금 버튼 엑시트나 버튼 토글이나 이런 코드가 지금 없죠. 없으니까 이제 에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에 코드가 있는데요. 코드 보기 해가지고 이 코드에다가 아까 봤던 코드가 있었죠. 여기 있는 거를 카피를 해서 다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안에
이거를 그냥 몽땅 다 카피를 해보죠. 그러면 이제 디자인이 보일 거예요. 이 디자인 보이죠? 자, 이 디자인 보이고 이놈이 이렇게 해서 카피를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물론 이렇게 아주 실행하면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죠, 뭐. 에러가 나왔다. 뭐죠?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카피가 잘못됐어요. 자, 뭐죠? 이게 카피를 하면서 조금 실수한 것들이 있네요. 자, 다시 시작해 보면은 이제 카피가 다 제대로 됐겠죠. 그래서 아까 한 거에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세 번째 건 뭐예요? 여기다가 똑같이 들어가는데 디자인을 보면 여기다 스타트 스탑에다가 종료가 하나 있고 중간에 버튼 하나 더 넣어서 버튼 하나 더 넣죠. 버튼 하나 더 넣어서 이놈을 리셋 버튼으로 하자. 그죠? 자, 이름을 넣으면 btm 하고 텍스트를 리셋으로 했어요. 자, 뭐 이렇게 하면은 버튼이 3개가 지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리셋은 뭘 할 거냐면 리셋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뭘 하면 되겠어요? 리셋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버튼 토글 점 텍스트를 스타트에서 초기 상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리절트 점 텍스트를 비워놓는 거죠. 이렇게. 이게 리셋의 의미를 지금 가져가려고 해요. 그리고는 이제 스타트 버튼을 토글 버튼을 갖다가 우리가 좀 바꿔줄 건데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가다가 중지를 시키려고 했죠. 그러니까 스타트일 때는 그냥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스타트일 때는 그렇게 맞는데 중간에 하나를 더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else if 해가지고서 이놈이 중간에 멈춰있다 갈 수도 있게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버튼 토글 점 텍스트가 continue일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 이렇게 지금 하려고 그래요. continue는 지금 아직 안 만들어 놨어요. 안 만들어 놨지만 continue일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버튼 토글 점 텍스트를 역시 스탑을 해서 멈출 수 있도록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dt start를 dt 스타트를 가다가 멈춰 있으니까 지금 얼마까지 왔다라고 하는 걸 갖다 기록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준 그런 형태예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뭐 else 여기는 똑같이 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else 부분에서는 스타트에서 스타트나 컨티뉴가 아니면은
스타트나 컨티뉴가 아니면 스탑이 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스탑에서 또 한 번 누르게 되면 이거는 스타트가 아니라 컨티뉴가 되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돌아갈 거다라는 얘기죠. 단순히 이것만 이렇게 해주면은 다른 거는 문제 없이 돌아갈 거예요. 단순히 여기만 바꿔놨죠. 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실행해 보면, 자, 스타트 하면 계속 가고 있고요. 스탑을 누르면 컨티뉴가 뜨면서 2초 95에서 서 있고요. 컨티뉴를 누르면 계속해서 가죠, 지금. 스탑 컨티뉴가 돼서 계속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다 이거죠. 리셋하면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형태로 되도록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톱워치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눠서 전부 다 여기다 구현을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내줬던 도전 과제에 대한 해결책이었고요. 자, 이해했나요? 도전 과제. 네. 자,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동영상을 올려놓을 거니까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서 어떻게 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도전 과제를 다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는 이제 이번 주에 나간 과제가 있었죠. 이번 주에 또 과제가 나가는 게 여기 있는 스톱워치, 아니 스톱워치가 아니라 아까 도전 과제 어디 갔어? 지금 보자. 자, 오늘 배웠던 실습 문제들 2개 하고, 그죠? 실습 문제 2개 하고, 여기 있는 도전 과제, 심플 캘큘레이터를 꼭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심플 캘큘레이터를 꼭 만들어 봐야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얘기할 실질적인 계산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 진행이었어요. 자, 질문할 거 있나요? 아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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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혹시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질문을 못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나한테 질문하면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자,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